앞으로 이제 조직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숙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저희가 힘을 합쳐서 올해는 여러 분야로 좀 조직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서 가야 할 것 같고요. 2025년은 저희 뉴스랭키에 도약하는 해로 만들어서 다 함께 또 우리 제휴사분들도 함께 같이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또 저희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제일 먼저 할 것은 좀 교류의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17분이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어려운 거를 해주셨으니까 좌측에 우리 회장님부터 해가지고 우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뉴스랭키의 한상희 회장님부터 소개 말씀 듣겠습니다. 이거 오시느냐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앉아서 할까요? 네.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저희가 그 식사 대접을 하는 거로 예약했어요. 조금 늦춰지만 오면서 우리 최 사장이 조선호텔을 할 걸 그랬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 프레센터 행사를 참 많이 했어요. 뭐 시상식도 많이 하고 뭐 여기 다들 자주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이 일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최 사장이 조직위원회 결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앞으로 인터넷 신문 협회를 여기 제휴사가 한 1000개 회사가 되니까 이제 결성을 하려고 사실은 전법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태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힘들게 거의 10년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1000개 매체가 넘어가면서 이제는 조금 본격적으로 앞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감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휴사들 중에서 또 우리 회원사들 중에서도 제휴되어 있는 매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발기 모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한 3월 달쯤이나 4월 달쯤 돼서 전국 세미나를 한번 할 거예요. 크게 좀 50분들 우리 제휴된 매체들 전부 다 모여서 한번 단합대회를 한번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오늘 한 50% 정도만 조직위원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또 50% 해서 한 30명 정도로 해가지고 발기인분들을 모시려고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기인분들이 거기서 이제 회장도 뽑고 그 다음에 부회장님도 선임을 하시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는 앞에 나설 게 아니라 뒤에서만 좀 일을 해주고 이제 우리 최 사장이 조금 좀 거기에 저거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최 사장이 또 회장 맡고 이런 걸 안 합니다. 우리는 그 포털 운영만 플랫폼 운영만 잘 하고 뒤에서 좀 인터넷 신문협회가 아마 우리가 1000개 회원사가 되면 아마 대한민국에 회원사 그 정도로 많은 협회가 없을 거예요. 저도 뭐 전문신문협회도 가보고 뭐 오마이뉴스나 뭐 이런 큰 인터넷 신문들이 가입된 우리 건물의 2층에 협회가 있다가 이사를 갔던데 뭐 입회비를 뭐 800만 원 내라 1000만 원을 내라 뭐 그리고 기득권 행사를 하죠. 그리고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치수 씨가 하는 또 대한인터넷 신문협회도 뭐 포털 거버넌스 위원장으로 표 하나 주길래 한 번 가고 말았는데 그냥 뭐 엉터리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하나 드릴게요.
여기 모신 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십니다. 저희 이번에 신청자가 40분이 신청하셨어요. 서울 경기권만 해도. 근데 거기서 선택이 됐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의 역량이 기대된다는 거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기메일의 우정자 회장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들어오시느라 고생하셨을 거예요. 멀리서 오시느라. 저는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이게 신문인가, 경기도에 있는 신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20년 전에 교육점을 먼저 운영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에 와보니까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거든요. 조금 알아가는데 또 이렇게 이제 뉴스 랭킹에서 좋은 기회를 또 마련해서 뭐 다음이나 네이버 뭐 이런데 어떤 횡포 이런 일들을 이쪽에서 좀 막아주셔서 여기 한 1,500개 단체가 와 있다고 하니 그 중에서 반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팀워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뉴스포르테 대표 최재학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상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러한 자리가 저희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과 어떤 발전,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가지고 뉴스 랭키를 의주로 해서 저희가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터넷 신문협회가 새롭게 탄생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인터넷 신문협회를 한번 가입을 하려고 해도 사실 저희도 여러 군데 오늘 두드려 갔지만 사실 부담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우리 뉴스뱅키에서 추진을 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이제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이제 일단 뭐 이런 종이 신문 이러한 곳에서 같이 힘을 합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많은 소식을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잘 모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뉴스통신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제 편집국의 취재국장을 맡고 있는 이민희라고 합니다. 서울뉴스통신은 민영 통신사로서 지금 한 15년 정도 된 회사고요. 지금 현재 포털은 뭐 다음하고 뭐 구글 정도 나가고 있고, 저희 이제 삼성 미디어 그룹이라고 경기도 경인조합일보하고 같이 같은 계열사로서 그룹 내 이제 일간지인 경인종합일보, 동아일보도 같이 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거기서 독을 먹고 있는 직원이고요. 서울뉴스통신은 지금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8대 협회에 있는데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정치적 색깔이 좀 한쪽에 있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활동하고 있고, 지난번에 서울역에서 여러 친한 형님들 선배들과 같이 뉴스랭키 행사에 갔다가 어떤 우리가 항상 국회도 그렇고 저도 지금 국회 출입하고 있지만 N사가 2000년 초반에 이제 각 주요 CP사, 지금 말 CP사에 컨텐츠 요청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조그만 그런 IT 기업이 지금은 자기네가 무슨 언론 쪽에 뭐 최고 자기네 아니면 뭐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본인들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우리나라 각 기업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그 뿌리가 많잖아 이렇게 펼쳐진 게 너무 좀 개탄스럽습니다. 언론인으로서 기자로서.
저 99년 매일경제 신문에 입사해서 그 스토리를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 N사를 통해서 많이 그 뉴스와 많은 것들을 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그렇게 되게 꽤 됐는데 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 언론인들의 어떤 연합, 단합 이런 분들이 또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도 하고 많은 그 지원과 저도 노력을 해서 조금 도움되는 그런 일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생과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뉴스보고의 오영세 대표입니다. 저는 뭐 정론 집필이라 그러면 뭐 다들 우리 언론인들이 다들 이제 추구하시는 방향인데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좀 더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입장에서 제가 한 2년 전에 이 뉴스 보고를 좀 준비를 해서 한 2년 정도 지금 운영됐습니다. 먼저 제가 공감신문의 본부장으로 쭉 있다가 공감신문이 뭐 작년 5월달에 좀 매각이 되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제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뉴스랭키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포털에 아무래도 뭐 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그런 매체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수익성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 의해서 좀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들 늘 고민들을 하시는 것들 같고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들은 하지만 이 어떻게든 간에 현장 시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사들을 다루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하나둘씩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랭키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이 언론 매체를 운영하시는 그런 매체사들이 어떤 도움을 줄지 이런 고민들을 좀 담아낸다면 그러면 아마 좀 유익한 그런 포털 사이트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N사가 그동안에 뭐 나름대로 그야말로 자기 아성을 쌓고 이렇게 있는데 이 1,500개 단체, 제휴단체가 들어있는 뉴스랭키가 지금 어떻게 이 회원사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저도 지난번에 뉴스랭키 서울 여기에서 행사하면서 그 전에 이 제휴에서 기사를 자동으로 송출하게끔 쭉 기사를 쓰면 뉴스랭키에 가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까지 다 갖춰놨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뉴스랭키 쪽에서 검색되는 숫자로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려면은 각각의 매체들의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뉴스랭키를 중심으로 해서 뉴스랭키가 모든 이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뉴스랭키의 의미가 좀 약해진다. 그래서 결국 뉴스랭키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처럼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뉴스랭키가 입에 오를 정도의 그런 위치에 도달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제휴되어 있는 회원사들은 더불어 이 이득을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준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지혜들이 모아진다면 뉴스랭키가 더 거듭나고 진짜 저희들이 여러 이 언론 활동을 하면서 좀 느꼈던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진짜 언론인들에게 또 언론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에게 좀 더 유익한 그런 뉴스랭키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동참을 좀 했고요.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부뉴스통신 대표 기자 겸 발행인입니다. 저는 우리 중부뉴스통신 한 올해 14년 차인데요. 거의 좀 목에 좀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거의 뭐 보도 자료 위주로 그냥 송출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 기관에서 들어오는 광고는 뭐 어느 정도 들어와서 그냥 기름값 밥은 먹고 사는데 이게 좀 그런 와중에 그렇다고 제가 다른 알바를 하거나 다른 직업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뉴스랭키 쪽에서 메일이 들어오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우리 협회들 많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데 저도 뭐 가입을 해보고 활동해봤는데 사자들이 또 오면 안 와, 거의가. 또 기자들끼리는 또 협력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직을 해야 되나 뭐 다른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이렇게 저는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기대 반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기대 한 90%를 가지고 이게 이제 결성이 좀 잘 돼서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뉴스를 공유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빠른 것도 좋지만 좀 내실 있게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결성이 되고 그러면 또 미미하지만 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G뉴스 데일리의 강영한입니다. 오늘 우선 이제 이렇게 랭키뉴스에서 이런 자리와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이제 반갑고요. 그리고 많은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신문협회 거기에 이제 당연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기자협회 이게 이제 우리는 원래부터 있었던 협회죠. 이제 그 기자와 신문들의 협회. 그 외에 뭐 방송기자협회니 잡지협회니 전문신문협회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것 다 차지하고서라도 그 뒤로 이제 막 신문들이 막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인신협회 아까 이제 인터넷신문협회 또 뭐 이제 그 비싼 이제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인터넷기자협회 이렇게들 이제 나왔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무수하게 많은 협회라는 이름을 두고 협회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협회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행동은 처음에 우리도 힘없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힘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런 의미와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거기에 처음에 만든 몇몇 사람들 그 자기 힘만 키웠고 실제로 회원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거나 어떤 대외적인 활동조차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이제 태동 의도와 그리고 또 이런 모양새를 저희가 반기고 그리고 또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또 혹시 또 어떤 조직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만 이제 그거 외에 다른 저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만 이제 키우기만 키우는 그런 말 건지 그런 이제 좀 염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실질적으로 우리 언론들이 모여서 그리고 금방 우리 중구 신문 우리 김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거의 이제 존재조차도 이제 위태로울 정도로 이제 여기서 거둬야 될는지 이제 그만둬야 될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지금 전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같이 한번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그걸 사실화시키는 그런 이 모임에 저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 신문협회를 만들려고는 사실 생각을 안 했어요. 뉴스랭키를 만들면서 포털 플랫폼을 너무 네이버나 다음 독주를 하고 있어서
그 지방에 보면 지역지라든가 너무 그 소외감이 많죠. 그래서 내가 끌어안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휴를 시작을 했고 초창기 전번에 벽산 건물이에요. 우리 전번에 했던 데가 지금 KB 뭐 손본가 인수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1000개 매체가 넘어가니까 이제는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제대로 협회를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면 사적으로 흘려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아까 개인적인 얘기지만 참 언론계 생활 47년 동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것도 느꼈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것들이 또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는 데는. 나이가 이제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71인데 5년생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제가 축구를 30 몇 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조기 축구를. 골프도 뭐 아직까지는 또 여기 우리 백사장하고 같은 협회 가입도 돼 있고 뭐 총무도 하고 그러고 골프를 참 많이 치고 협회에서 둘이 그래도 제일 잘 친다고 싱글 정도 치니까 아직도. 그런데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되는데 욕심들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딸만 둘인데 뭐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잘 키웠어요. 그래서 어떤 욕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까 뭘 같은 거 운영했는데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사돈이 이제 원할머니 그 원에는 거기 이제 본사 박찬희 사장이 사돈이거든요. 그 우리 사이가 대표이사 2일자를 취임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큰딸은 박사고 뭐 욕심 없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최 사장이 있지만 제 회사가 3개인데 사장들이 4명의 공동대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선언을 했죠. 회사는 인척관계는 일체 사무실에 못 들어온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친구도 저 월급쟁이 사장이 아닙니다. 주주 사장입니다. 지분을 일단은 30%에서 40% 50% 이렇게 전부 회사를 사장들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못 나올 때까지 놀이터다. 그리고 유한그룹의 유일한 회장이 존경받는 CEO라고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유한공고나 유한킴벌리, 유한양이 다 사회 환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협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런 만드는 과정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우리 포털 운영하는데 이제 뭐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금 좀 뭐 우리가 정정하는 서버 운영비를 뭐 조금 연회비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원사들이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뭐 조금 도와준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저거 하고 그다음에 협회는 제가 뒤에서 해주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면 저는 뒤로 빠지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뭐를 하면 그건 욕심이죠.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정말 저는 또 스타일이 한 번 하면 끝을 보는 스타일이라서 아까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뉴스랭킹에서 도와주기만 바라시지 말고 또 뉴스랭킹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제휴사들이 할 게 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상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친구 시간에도 밥 한 그릇 사면 내가 한 그릇 사야지 맨날 얻어먹으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되나요? 한 그릇 사면 2그릇 사고 2그릇 사면 또 3그릇 사고 3그릇 사면 4그릇 사고 이게 제 주관이거든요. 그래봐야 밥 한 그릇 차인데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뭐 제가 전번에도 오셨다시피 뭐 여기 식사도 저희들 회비 받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그냥
모시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뭐를 해드릴까를 생각을 하면 되지. 거기서 뭔가 바라면은 거기서부터 조금 끼우뚱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이 협회를 만드는 뉴스랭키가 가는 데에 뭐 어떤 욕심을 가지고 간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 국장이 있지만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RSS 방식으로 하나 하고 포스트 방식으로 하는데 RSS 방식은 우리가 기사를 가져오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포스트 방식은 그쪽에서 링크를 해서 보내주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포스트 방식으로 하다가 서로가 불편한 게 있어서 RSS 방식으로 요즘은 바꿔서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게 많죠. 검색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만들 때 다음이나 네이버처럼 종합 포털을 만들려고 그러면 사실은 바위 결합치기예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종합 포털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전문화 시킨 거예요. 특화시킨 거예요. 틈새 시장을 공략하자. 그래서 뉴스만 전문으로 하는 뉴스 전문 포털을 만들자.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종합 포털처럼 검색이 다양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파워링크라든가 뭐 이런 백과사전 이런 거는 좀 연결을 했는데 하나하나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하여튼 역량이 되는 대로 노력을 할 테니까 한꺼번에 뭐 배부를 수 없잖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노력하자고요. 자, 다음 분.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좀 줄여서 다른 분들도 다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3시간 정도 예약을 해놔서 식사하시면서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3시간 하는 자리니까. 저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미담플러스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일주일차를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의 박상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기억하시죠? 예. 네.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계신데 저는 이제 신문사 언론 등록한 지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아직 이 일이 너무 재밌고요. 네, 일이 아직 너무 재밌고요. 매일매일 자체 생산 기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 일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일을 다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담플러스가 저는 너무 소중하고 제 인생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꾸려갈까? 저는 그 생각만 거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화성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이 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까? 사실 그 생각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밥 3끼 다 먹잖아요. 돈을 많이 번다고 5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제 뇌 속에는 거의 별로 없고요. 가장 중요한 언론이 빨리 되고 싶다 이 생각으로 거의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랭키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이 돼야 된다. 받기만 하지 말고 뭔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어떤 인간관계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1, 2년 정도면 다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랭킹에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라고 약속은 못 드리지만 저는 아이디어 좀 풍부한 편입니다. 새벽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으면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나거든요. 제가 신문사 지면을 발행하는 신문사를 내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6개월이면 망한다. 돈도 없는데 뭐 하는 거냐 이랬어요. 근데 지금 잘 나간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화성에서 미담플러스를 하면 조금 이제 알아봐주는 분들이 생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뉴스랭키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섣불리 그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알아보면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또 드리고 그리고 뉴스랭키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거 받고 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성일보의 편집국장이자 등기이사인 나수련입니다. 저는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좋은 언론인 분들을 또 선배님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언론사는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과 여성 정책, 아동, 청소년, 노인 복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언론사는 여성 신문과 저희 여성 일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언론사를 들어온 지는 2019년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주간 여성 아시죠? 옛날에 미용실 가면 있던 그 주간 여성도 같이 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거진이 이제 뭐랄까 좀 사라지잖아요. 인터넷 시대고 IT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간 여성 발행은 정치를 하고 지금 여성 일보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표님들 각 다양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성 인권 또 사각지대 복지 또 이런 부분들 있으면 그 언론사마다 다 색깔이 있다 보니까 우리 언론사에서는 이 내용을 진짜 심각한데 올리기가 조금 난해하다. 여성에 관한 거 뭐든지 저에게 무조건 주시면 저는 그냥 다 올리거든요. 저는 제재가 없어요. 법적으로 누가 저를 어떻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언론사에서는 아니면은 이제 각 대표님들께서 약간 정치적으로 이런 기사를 올리면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못 올린다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올려도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윈윈하면서 성장해 가는 그러한 좋은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유통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신문은 2012년도에 그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창간을 했고 처음에 이제 특수 주간지 형태로 1회 2번 창간을 했는데 그만 이제 스폰서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더 이상 이제 특수 주간지는 발행을 못하고 그 이후로 인터넷 신문으로 계속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또 경북 구미라는 곳으로 이제 본사를 이전하고 또 지방에서 또 뭐 전국을 모두로 뭐 사제 확장을 위해서 남도로 발로 뛰어왔는데 제가 친구한 것은 그동안 기사 양산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도별로 이제 뭐 본부장들 많이 인적 자원들 발굴하고 또 이제 기자 교육 좀 시켜서 활성화 시켜보려고 나름 노력은 해왔습니다. 그럼 대부분 처음에 의혹은 있지만은 사실 이 인터넷 신문이라는 업체들의 수익 구조가 지자체 광고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영업력이 없는 분들은 사실 광고 수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좀 강단이 센 기자분들은 뭐 지자체 장을 뭐 목줄을 흔들어서라도 어떻게든 이제 광고를 따오는 방법은 다 있지만 뭐 저는 그렇게 하면은 장기적으로 안 좋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많이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양질의 기사를 많이 생산해서 독자들이 많이 찾아오게 만들고 또 저 지역일지라도 저 신문이 만약에 기고를 했을 때 또는 제보를 했을 때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생긴다면은 자연스럽게 뭐 후원이라든가 광고가 들어오는 그런 쪽에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은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을 잘 키우고 또 조직 역량 강화하고 그다음에 뉴스랭킹 같은 이 포털하고 연결을 해서 뭐 기술도 앞으로 기술력이 늘어야겠지만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면은 충분히 인터넷 신문의 미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즘 뭐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신문들도 언론지능재단에서 연수교육 좀 받고 기술적 강화에 좀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 인공지능 이런 걸 이용해서 또 독자들의 검색률이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충분히 그쪽 분야를 연구하다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여러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 교환을 하고 또 나름대로 각 분과를 만들어서 뭐 기술 분과면 기술 분과 또는 뭐 영업 분과면 영업 분과 체계화된 조직력으로 좀 더 뉴스랭킹을 발판을 해서 좀 많이 활성화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또 뉴스랭킹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 제안서는 갖고 왔는데 이따가 회장님께 좀 보여드리고 기본이지만은 여기도 살을 붙여서 좀 더 좋은 기사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언도 받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비전 발행이며 편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비전은 사실은 여기 계신 굉장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커리큘럼이나 뭐 여러 가지 지향성 방향을 좀 4차 산업 쪽으로 좀 바꿔서 저희는 좀 전문지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 흐름이 아무래도 4차 산업이다 보니까는 뭐 IT 쪽, 그다음에 그 드론, 로봇, 뭐 헬스케어 여러 가지 IT, 그다음에 뭐 IoT, 뭐 물류 그쪽 방향으로 사실은 이제 많이 지향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좀 일반적인 뉴스는 저희는 좀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약간 추가되는 것은 환경적인 그런 제목을 다뤄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고요. 디지털 비전은 사실은 업력이 좀 짧아요. 한 4.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아는 지인들과 같이 해가지고 다시 독학으로 좀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가입한 건 뉴스랭키를 주변에서 한번 거기 한번 가입을 해봐라 해서 회원사랑 가입을 처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들어가면서 이제 주민을 또 가입을 했습니다. 주민 가입을 해서 또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뉴스 검색 제휴를 들어갔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제휴를 한번 하고 해서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휴 검색이 됐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네이버는 2년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검색 제휴가 돼가지고 간신히 이제 턱걸이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근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 기사는 어느 정도 그동안 이제 축적된 거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작성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이제 역시 광고라는 게 또 있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많이 좀 투자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연결이 좀 어렵다 보니까는 좀 운영상의 그런 사실 어려운 면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 계신 분들도 전부 다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또 이번에 또 때마침 뭐 회장님하고 뭐 대표님들 이런 뉴스랭키에 대해서 그런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이런 협회나 단체 어떤 건지 한번 들어와 보고 싶었고 해서 한번 이번에 문을 좀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는 그 기사 자체가 좀 4차 산업 쪽이다 보니까는 뭐 연합뉴스나 뭐 뉴스이스나 뭐 그런 데 쪽에 사실은 기사를 접하지는 않습니다. 그쪽 기사는 뭐 저희가 접하지 않고 국내에 있던 여러 가지 협회나 뭐 교수들이나 뭐 그런 단체나 그런 쪽으로 접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기사를 특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런 포털사들의 그런 문제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저도 그렇게 깊은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다만 뉴스 검색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쪽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왔는 거고, 이제 요즘에는 운영을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일 문제가 저작권적인 문제, 사진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기사는 서로 공유하고 쓰고 그러면 되는 거라서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사진, 그런 것들이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한번 걸려가지고 연합에 한번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한 400만 원 내라,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할래, 뭐 협박도 오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하지 못해서 그냥 계약을 하고. 그런데 다들 겪으시는 겁니다. 사진은. 뭐 의원실에서 나오는 사진을 썼는데도 똑같이 의원실 기사 사진인데도 연합에서 또 이거 우리 거다 하고 주장을 하고 해서 그 대응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문제점도 발생했고,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사진이 나와서 사진을 좀 썼는데 그것도 뭐 좀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은 좀 피고 있었어요. 저도 그걸 좀 겪었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협회에서도 이제 그런 면들을 나중에 좀 해주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제 기사는 다양성으로 나오면 좋겠지만은 이제 사진이나 그런 저작권적인 문제는 한번 좀 풀어주셔도 좋고, 뭐 여기 회원사들끼리 같이 사진을 자체 사진이다 그러면 같이 쓸 수 있도록 공유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이종윤수의 이진아 관입니다. 여기에서 저 아시는 선배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저는 처음 인터넷 뉴스를 접한 게 2002년도에 조정기에 그때 지역에서 경남 우리 신문을 만들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종윤수는 하웅석 박사 사건을 따른 먼저 진짜 이종윤수의 제가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대표님을 저 끝까지 모시고 그 인연으로 주간지를 원래 제가 주간지를 복간했고 좀 지역에 지역 인터넷 신문을 하면서 서울에 있다가 내려가가지고 지역 인터넷 신문을 하면서 지금 이제 지역 인터넷 신문은 자리 잡았고 서울에서 지금 시사 이론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사원의 윤여진 대표입니다. 랭큐뉴스에서 이런 협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좋은데요. 협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할게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우리 인터넷 신문이 지금 등록된 게 전국에 2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활동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너무 많아요. 근데 또 대부분이 인터넷 신문으로 해서 광고를 받아가지고 신문을 운영을 한다 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보면은 광고를 받게 되면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또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일명 앵벌이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신문은 정말 신문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고 그 취재해서 글을 써야 되고 광고는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신문사에 투자해야 이게 제대로 된 신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인정해준 단체가 현재 5개가 있습니다. 그 단체 회원사가 돼야만이 청와대 출입도 할 수 있고 국회 출입이 할 수 있어요.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위에 뭐 대한기자협회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은 제대로 활동한 실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들은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우리 랭큐뉴스 협회가 만들어져서 일을 진행하게 된다면 공동 취재단을 구성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어느 단체라든가 정부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공동 보도를 했을 때, 야, 저 단체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국회 출입도 허가를 받는 거고, 단계별로 정부부처 허가도 받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회원사에 이런 이점이라도 가지고 다른 그 신문사들이 자꾸 우리 회원사를 돌아가지, 만약 이런 부분이 없다 하면은, 협회 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현재 랭큐뉴스에 1,500개 회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는 포털에 네이버나 다음에 제휴된 회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제휴된 회사들은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할 것인가?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참여를 안 한 그런 회사들만 이쪽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 된 회사만 그럼 그 회사들이 어떻게 앞으로 참여를 해서 어떻게 활동할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 정확히 좀 논의돼가지고 이 단체가 정말 꼭 여기에 가입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아일보 홍동아입니다. 여기 언론중재위원회 할 때 와서 기억은 있는데 이게 올라와서 밥 먹는다는 생각은 처음 감회가 되었습니다. 저도 인터넷 신문을 한 지가 좀 꽤 된 것 같습니다. 등록번호를 치면 제가 30번째인데요, 근데 어지껏 제가 이제 아까 포털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언론재단 여러분들 다 알죠. 어떤 분들은 언론재단과 관련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언론재단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초창기에 저도 다른 이시덕도 기자하면서 다른 언론사 직원들도 다녀보고 해서 이때 좀 참관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초창기만 해도 언론재단에서 거쳐서 가는 건 이미 선택사항이었거든요. 하는 데도 있고 거의 안 했는데
그 10년 정도 되면서 언론재단의 공공방송 광고는 언론재단은 무조건 이제 경유하게 돼 있어요. 이제 물론 뭐 광고도 광고를 받아 안 받는다 이게 광고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제도적인 그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우리 인터넷 언론사들 그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좀 없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이제 뉴스 랭키라는 곳에서 인터넷 신문 협회를 만들어서 회원사가 1000명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같이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각자 개인이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현재도 그렇고 이런 점에서 좀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이제 바람 때문에 여기 오게 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부는 관공서든 어디든 관련된 데서 광고를 이제 수주하게 되면 제 노력을 위해서 광고를 가져오는데 의무적으로 어느 데가 거쳐서 수수료 10%를 띄고선 가져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거는 이게 지금 자본주의 국가면서 저희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근데 이게 또 제도적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말이 길어지는데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유명무실했던 언론재단 관련 법을 종결 해서 조중동을 뭐 숨긴다는 의미로 했다가 이게 거꾸로 더 강화가 됐고 또 지난 정권에 넘어오면서 수수료를 갖다가 이제 저희 언론사들한테 끼는 거를 언론사들이 반발이 있으니까 그걸 관공서에서 임의로 끼는 법을 또 만든 거죠.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이제 아예 이제 자기네들 언론재단을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이상한 뭐 갈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구조가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한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인터넷 신문 사용이나 하면 뭐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이거 헌법 소원도 내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저희도 접근해서 입법 소원도 하고 해서 목소리를 내면 이 수수료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계 미래신문 대표를 맡고 있는 장영권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많이를 제쳐두시고 오늘 참석해 주신 분께 조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임은 아시다시피 뭔가 만들어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상 또 재정상 또 갔더니 그저 그렇더라라고 하면은 모두가 큰 손실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낸 만큼 귀한 것 이상으로 어떤 성공적인 것을 만들어낼 때만이 오늘 이 자리가 빛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개인 소개를 간략히 한다면은 1988년쯤부터 언론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당시 국민일보에서도 한 7, 8년 근무를 했고 또 지방지 경기일보에서도 몇 년 했고 또 주간지, 월간지, 또 창간도 여러 번 했었고 또 그리고 한국기자협회 회원이기도 했고 또 전국 언론노조연맹 진보적 언론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에서도 나름대로 했고 그것이 미디어 오늘로 바뀌었죠. 그 창간에도 기여를 했고 어둥이떠둥이 이렇게 합쳐보면은 근 30년 이상을 언론이라는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문 창간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 사이트 제휴사가 뉴스랭크라고 자연스럽게 연동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랭크를 처음 접하게 됐고 그 뒤로 뉴스랭크를 확인도 하고 우리 매체의 뉴스 보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렇게 점검도 했고 없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렇다고 큰 메리트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도 없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렇다고 특별히 기대할 만한 만족스러울 만한 뭔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그런 지점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뭔가 없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 좀 바람이랄까 그런 것들이 그 참여한 회원사들에게 아마 다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모두의 꿈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최근에 책을 한 권 쓰고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창조의 신입니다. 저는 뭐 미래학자이기도 하고 정치학자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창조학을 스스로 개척해서 하나의 이론적 틀로 완성을 했습니다. 길게 얘기하기는 좀 거북하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한다면은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작은 정보가 분자보다 더 작은 원자가 있고, 원자도 아시다시피 이 전자가 있고 양성자, 음성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작게 나누면 쿼크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더 작은 미립자가 있습니다. 이 미립자의 이 존재가 뭐냐? 양자 물리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은 저는 그것이 의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의식의 역할에 따라서 존재하게 되고 원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의식의 핵심은 뭐냐? 정보로 만들어진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정신 또는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나로 모은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기 다른 계획과 꿈을 갖고 있다면은 질이 멸렬을 하게 되고 마치 이 풍선 속에다가 물을 넣고 그 발을 찔러서 눌러버리면 분산돼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물 빠지는 풍선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은 금방 좌초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어떤 의식을 한 가지로 결집을 해서 우리가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면은 이 힘으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들이 양자 물리학적인 이론이고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게 압축을 해본다면은 뉴스랭크가 어떻든 플랫폼이 됐고 우리 여기 나머지 참여자들은 뉴스랭크하고 어떻든 네트워크가 돼서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 이 뉴스랭크가 플랫폼이 돼서 우리 회원사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했고, 그렇다면 뉴스랭크도 성장하고 우리 회원사도 성장하고 우리가 모두 꿈꾸고 있는 이 조직도 성공하고 이것이 우리의 최대 목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11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회원사, 자기 수문사 2등만 바라고 여기 그 협회라든가 뉴스랭크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한 강점은 우리가 10분의 1만 합쳐진다면은 가령 1000명이 합쳐진다면 우리는 100명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100명이 만들어낸 결집된 힘으로 우리는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포털이나 다음이나 네이버가 운영하는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체계를 뒤흔드는 우리가 새로운 플랫폼이라든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나로 모아서 강력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분명히 가능할 것이고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는 오늘 첫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하여튼 그 성과 있는 모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하십시오. 우선 먼저 저는 국토메일의 발행인 백용태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드려서 반갑습니다. 먼저 그 뉴스랭킹이라는 어떤 포털을 만들기까지 한상희 회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운동장을 조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동장이 있어야 선수가 뛸 수가 있는데 운동장이 없으면 선수가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운동장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운동장에다가 그 어떤 선수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포털의 의미는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참여하신 발행인들
대표님들이 그 소스를 잘 만들어 주시면 또 더 좋은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다이버, 뭐 다음이나 네이버 뭐 이런 거에 갈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만의 어떤 소스를 잘 봉합한다면 또 그것 또한 특화된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같이 이렇게 의견을 하나로 집중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같이 개진되면 좋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시골에 살아가고 집이 아산입니다. 아산에서 읍내 거쳐서 천안 시민까지 나와서 열차를 타고 오다 보니 차를 갖고 올 가다가 도저히 시간을 못 맞춰서 열차를 예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열차를 잘 안 타고 있는 기울어서 예매를 안 하니까 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1시 8분 열차를 타갖고 내리자마자 뛰어왔습니다. 뉴스코리아 보도부문 총괄 사장을 맡고 있고요. 지난번 모임 때 저희 대표이사가 말씀하셨지만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냥 대표이사입니다. 사실 제가 사장이고요. 제가 대주주고요. 저희 대표는 회사만들 돈을 좀 많이 냈고요. 그냥 돈이 많아서 제가 대표를 시켰습니다. 여기를 제가 알고 있고 저희는 그 글로벌 쪽 여기 계신 매체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요. 출발을 필리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험한 나라인 콜롬비아라든가 이런 험지의 특파원을 상주시켜 놓은 상태고요. 보통 매체들은 광고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시는데 저희는 국내에 있는 메이저 언론사에다가 해외 뉴스를 팔아먹습니다. 영상, 사진 이런 거 파는데 저희가 제공한 뉴스를 그 MBN이나 채널A 쪽에 같이 있는 방에 올려놓으면 그들의 데스크에 연락이 와요. 요거 우리가 하겠다 단독으로. 그러면 이제 가격 맞춰서 팔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송영길 씨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을 때 MBN이 연락이 옵니다. 자기들의 기자를 특파원을 보내면 최소 2명을 보내야 되거든요. 카메라까지. 그럼 항공료하고 계산해 봤을 때 돈 1,000만 원이 깨진다는 계산이 딱 나와요. 근데 저희한테 맡기면 저희 300입니다. 거기 살고 있는 기자가 가서 찍어서 MBN에 그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 원하는 인터뷰랑 텍스트를 던져주면 편집은 웹파일에 올려주면 MBN에서 내보내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니까 저희 쪽으로 의뢰를 하고요. 가장 최근에 팔아본 건 앙헬레스에서 그 한국 관광객이 칼 맞았어요. 칼을 맞아갖고 그냥 생명부지에 오토바이 타다가 찔렀는데 그 CCTV 영상을 저희가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채널A, KBS 뭐 다 연락이 오는 단독은 아니고 세 군데 다 줬어요. 그런 형태로 뉴스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에 광고 영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다들 못 먹고 살려고 저희는 매체한테 돈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아마 다양한 수익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제 늦게 와서 다른 분들 말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 일단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운영하면서 참고를 할 내용도 있고 우리 세 사람들도 참고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부족한 게 많죠. 아직 노력을 많이 해야죠. 이게 뭐 우리 모임 2번째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직에 단체에 참여하다 보니 우리 언론이 이 계신 이 모임은 과거에 우리 기자 출신도 많고 그래도 다 한가닥씩 하시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그 주장들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이렇게 언론 협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 이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목소리들이 되게 다양하고 크죠. 자기 주장이 세고 그러다 보면 서로 회원사 간의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배가 산으로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협회나 단체가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가지 끼우뚱 되면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거는 여기서 발기인 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보자 이런 게 많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좋으신 분들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면 남을 비판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지 않으면 또 배척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보다는 들어주는 게 요즘 뭐 지성인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격과 도덕과 윤리가 바탕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라이온스 윤리강령에 보면 그런 얘기가 하나 있죠. 남을 비판하는데 조심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아니하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은 얘기들만 하면 잘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첫 번째 하고요. 그 다음에 예스맨보다 노우맨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좋은 얘기보다는 건설적이고 건의적이고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주시면 또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다양하게 수용을 하면서 중심을 쫙 잡고 잘 잡고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뉴스레터를 김행기 국장이 직원하고 보내는데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선 1차적으로 키워나가려면 파워를 키워나가려면 우리 작은 매체들이 힘을 모으는 게 기사로 모아야 돼요. 우리가 낚시질 할 때 가장 고기를 잡는데 잘 써야 되는 게 미끼잖아요. 미끼는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고기는 다르게 올라오죠. 우리가 기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워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내일서부터 꼭 하루에 기사 공유하기에 하나씩 올려주시고 그러면 그걸 매체들이 편할 수 있게끔 뉴스레터를 보내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힘 아니겠어요? 어떤 이슈되는 기사를 안티 기사가 되든 긍정 기사가 되든 거기다 올려서 1,500개 매체가 다 올라가면 그 파워가 영향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우선 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의견 많이 담아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도 드십시오. 직접 참여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나는 위원으로 좀 빠지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현재 40분 이번에 제가 신청받은 분들 중에서는 물론 이제 이 모임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나 많으셨어요. 다들 그렇게 신청을 하신 거고 근데 다 모실 수가 없었던 이유는 모든 분들을 다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으로 갈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중심적인 부분을 좀 논의해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 의논을 해주셔야 제가 그걸 공문으로 정리해서 저희 회원사들을 좀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좀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식으로 좀 사단법인이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식으로 좀 참여하고 싶으신지 좀 편하게 마이크 잡으셔가지고 말씀 나눠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논의의 장이니까 저희가 집중이 되는 것보다는 참여하실 회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주축을 이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출입기자들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카카오톡 우리 그 방은 기본적으로 뉴스 랭킹을 운영하는 그 방으로 하고 하나는 친교방처럼 정보방이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또 공유할 수 있는 방이 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속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텔레그램으로 창이 다 다르거든요. 공부창이 있고 보고창이 있고 뭐 아주 다양하게 채널이 쭉 있어요. 카톡방이. 그러니까 텔레그램 창이 다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게 더 자유롭게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 창별로. 예,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수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계속 CS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버겁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게 이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가지 못하지 않느냐. 우선 앞으로 가기 위한 방향성을 좀 잡고 그 이후에 해보자 그랬거든요. 우선은 나중에 정말 조직위원들이 결성이 되면 다들 분과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분과에서 또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좋죠.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주도적으로 안 할 겁니다.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진짜 판만 깔아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몸담고 협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매체 우리 교육사끼리는 기사하고 사진을 서로 공유하자. 서로 갖다가 쓰는데 문제가 예를 들어 지적 소유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소유권을 풀어버리자. 이런 얘기들을 전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앞서가는 매체가 있고 뒤에 가는 매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매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왜 중국장한테 그러니까 뉴스레터 보내서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서로 저거 승인을 받자. 나는 기사를 공유하는 거에 나는 오케이 한다. 그런 매체들만 나열을 해서 그런 매체들끼리 공유하는 거로 하자. 다 할 수는 없으니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아까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코로나 때 마스크를 이렇게 내리고 찍은 거를 보도했다가 영상 기자가 소송 걸려가지고 재판까지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연합 거 썼다가 연합에서 연합에 돈 내고 가입하라는 거예요. 월 얼마씩 내고. 그러고 사진 갖다 쓰라 이거예요. 기사하고. 그런 쪽으로 걸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냐. 일단은 저는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오케이 사인을 해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사진 기사 공유하는 거로. 네. 여기 계신 분들 대표님들한테 전부 서약서를 하나 받으시고요. 그래서 그냥 카톡에 올리든 어디든 올리든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출발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솔루션을 통해서 매체들한테 뉴스레터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오케이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 매체들 공지를 우리가 해놓으면 거기 매체를 갖다 쓸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사 공유하기에 아까 그 텔레그램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으니까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은 기사 공유하기에 내용부터 좀 신경 써서 올려주시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지역신문 한 페이지에 보도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만 놀잖아요. 그런데 기사 공유에 올라가지고 하여튼 뭐 500개 매체가 되든 퍼서 날르면 추처 밝히고 퍼가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용보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각 매체가 거기에 올려놓으면 가져가라 이거예요 기사를. 그냥 뿌리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뿌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용보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대로 그 기사를 올려놓으면 A라는 내가 그 기사가 우리 신문사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캡처 떠가지고 올려놓으시라고. 그냥 보도자료 복사해서 넣듯이. 네. 그러면 그걸 갖다 또 매체들이 다 갖다가 좋은 기사면 내 기사처럼 올리라 이들이 다만 출처만 밝혀주고. 출처 굳이 안 밝혀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안 밝히면 또 승낙을 해주면 돼요. 저기 출처 안 밝히고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되는데 내가 쓴 기사를 그렇게 줄이려고 하지들은 않잖아요. 그냥 그거를 연합뉴스처럼 아카이브 형태로 하시면 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매체가 모든 사진을 다 허락할 수는 없지만 일부 사진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합뉴스에 한 번쯤은 공문 받아보셨을 텐데 저희한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66만 원 내라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사진 저희 거였어요.
저희 거를 지네 거라고 등록을 한 거야, 아카이브에. 제가 소송을 거꾸로 했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쓰세요라고 해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연합뉴스가 보낸 사진은요, 저희가 해외에서 찍은 사진 그냥 갖다 써서 저희 3번 걸렸어요. 해외 사진도 저희 거예요. 국내에 있는 게. 왜냐면 저희는 24개 나라에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이제 그걸 했다가 그 당시 하노이에 민병대라는 특파원이 있었습니다. 민병대라는 친구가 제가 마닐라에서 10년을 주재원을 했는데 마닐라에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책상에 앉아갖고 하노이에서 필리핀 뉴스를 단독이라고 쓰는 거예요. 어떻게? 현지 뉴스 사이트를 번역해서 본 다음에 대사관에 확인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단독이에요. 사진은 저희 현지에 있는 거 갖다가 교민신문에 있는 거 갖다 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항의를 했었어요. 그 민병대 기자한테. 지금 부산에 와 있더라고요. 잘려갖고. 그러니까 보통 연합뉴스도 남의 거 훔쳐다 써요. 예, 근데 걔들이 그걸 어떻게 관리하냐면 아카이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진, 그다음에 원작자, 그다음에 올려놓은 거는 그냥 갖다 써도 돼요. 굳이 뭐 물론 출처는 자동으로 연합뉴스가 뜹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뭐 출처 밝히고 귀찮으면 그 사진을 내려 쓰면은 자동으로 그 뭐라 그러죠? 출처가 그냥 오토마틱처럼 따라오는 형태가 되면은 번거롭지 않게 쓸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기 하여튼 감사하게 좋은 말씀 감사하게 우리 김 국장은 지금 말씀하신 걸 참고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상대 홍보하니까 워터마크 있는 채로 그렇게 올리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굳이 그렇다고 하면은 같은 제휴자인 거 확인이 되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워터마크 어차피 있으니까. 네, 어차피 사진마다 워터마크 다 있을 테니까. 저는 사진을 어떻게 쓰냐면 제가 찍은 사진 혹은 지역 주민한테 제보받은 사진 혹은 화성시나 화성시 의회에서 보도자료로 뿌린 사진만 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저작권 문제가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뉴스랭키에다가 제가 단독으로 가짜 생산한 기사를 공유하고자 한다면 사진이 3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찍은 사진은 상관없죠. 제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 주민이 제보한 사진.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만 준 거예요. 그 사진이 다른 데까지 퍼져가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화성시나 화성시 의회에서 제보받은 사진도 그분들은 이메일로 저한테 사진을 주셨지만 우리 회사에 준 거지 또 다른 데다가 주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가르마를 좀 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각자 매체에서 매체에서 판단해요. 그 사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갖다 올려야지 문제가 될 만한 사진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다. 그러면 내가 내 허락하에 쓸 수 있다. 이런 사진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그런데 또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을 뭐 사진을 제공받자고 할 때는 1번 케이스고 2번 케이스고 3번 케이스고 이렇게 공지를 해주시고 이러이러한 경우에 된다. 이렇게 뭐 단톡방 공지사항 하듯이 이렇게 알려주셔야 일반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야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 기사 사진 공유하는 거로 우리 구두로 일단은 약속을 할까요? 아카이브에 올라간 것만 가능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에 하나한다는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저작권이 없는 워터마크 있다고 다 갖다 썼다가 만약에 이렇게 제공받은 사진 써갖고 문제되면은 여러 사람 피곤해지잖아요. 예. 예를 들면 고뇌순자라도 그러니까 워터마크가 있다 하더라도 특정 매체가 그 전제로 저작권이 있는 사진만 공유하자. 이거를 깔아야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누셨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뭐 솔루션 상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보내드리면 우리가 거기서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 추가해서요. 이게 사진, 뭐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사진이 필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주지만은 아까 논의되신 것은 본인이 찍지 않은 사진들은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이건 공유할 필요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지자체나 이런 건 다 나오는 그냥 자료들이지. 맞아요. 이게 무슨 공유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즘 이제 사진에서 이제 영상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뭐 원래 대세니까 이제 네이버 제휴하는 것도 지금 구글에 밀려서 가는 뿐이고 요즘 기사들은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영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에 대한 지적 교육을 또 우리가 물론 영상에도 워터마크가 찍히잖아요. 찍혀서 가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여기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영상. 사진이나 영상이나 같다고.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 똑같이 본인이 직접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나 영상만 올리면 돼요. 다른 거는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물이 깨끗이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건 뉴스랭키의 기사를 거기 올리는 코너에다가 올리는 기사와 사진의 영상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A라는 매체가 기사 공유하기에다 올리면 우리 포털에 올리면 그거를 갖다가 1000개 매체가 다 기사를 가져가도 된다. 그러니까요. 이슈화 시키자. 이렇게 공유하고 코너에다가 그리고 올리면. 매체들끼리도. 참 제가 왜 하나 제가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뭐 한행 소추안에서 사진을 찍었어. 그러면 한 카드만 찍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5카드, 10카드를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필요한 한 카드 쓰고 나머지는 내가 공유해줘도 돼요. 내가 찍은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만약에 본인이 찍지 않은 사진까지 올리면 지금은 저기지만 포화 상태가 돼서 관리가 안 되고요. 자기가 직접 가서 현장 취재한 사진만 올리는데 그거를 뉴스랭키 워터마크를 공동 취재단으로 쓰게끔 해줘야 뉴스랭키가 뜨는 거지. 각 매체는 자기들 매체로서 충분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작권 문제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진 캡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얘기. 뉴스랭키 공동 취재단으로 하면 공동 취재단 예를 들어서 뉴스랭키 공동 취재단 이렇게 다뤄줘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좋죠. 공동 취재단 맞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워터마크를 뉴스랭키로 통일하시죠, 그러면? 공동 취재단.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물론 내가 제공했지만 뉴스 랭킹에서 받아서 사진 뉴스 랭킹 딱 이렇게 바로 받아주면은 그러니까 클린 버전을 올리자는 거잖아요. 워터마크 없는 각자 매체가 클린 버전 올리면 워터마크는 뉴스랭키로 통일을 해서 공동 취재단으로 쓰자는 거잖아요. 거긴 이견이 없으신 거고. 예. 뉴스랭킹 출입 기자단이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사를 매체에서 올라온 게 뉴스랭키로 나갔을 때 문제가 됐을 때 네. 뉴스랭키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게 문제라는 게. 법적으로는 뉴스랭키가 책임지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회장님 아니지. 기사 공유하기에 매체에서 올라오는 거는 뉴스랭키 하는 관계 중간 역할, 북독방 역할만 하는 거예요. 방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방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약속이죠. 약속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동의가 다 된다면 이미 뉴스랭키에 공동 사진으로 올리는 사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직접 현장 취재를 한 사진만 올린다. 거기 뉴스랭키 저 기사 공유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조항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책임 권한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안 보셔서 그래 지금. 그러니까 그걸 가서 들어가서 보시면 모든 책임은 제작 기사를 작성자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방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올려서 각자 매체에서 퍼가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죠. 우리는 뉴스랭키가 그거 가지고 저거 할 거는 각 사와 각 기자에 있는 건 그러면 매체에서 생산한 기사에서 매체에서 책임 있는 거 우리한테 책임 있는 건 아니고 그 문제는 이제 그건 다 어떻게 우리가 책임집니까? 그 문제는 일반 기사의 기준이고 또 사진은 또 틀리죠. 사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사진은 초상권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통해서 과거에 그 요번에도 어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시정명령 받으셨을 텐데 보통 초상권 제가 딱 2번 걸렸는데요. 광화문에서 그 시위했던 분이 정정버스 사이에 이렇게 끼어갖고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이 나간 적이 있는데 그걸 사진을 제가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이었어요. 내보냈을 때 문제가 없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저희가 이거를 사진을 내렸어요. 다행히 이제 주의 처분만 받았고 또 하나는 저기 인천에 그 어디죠? 그 바다로 나가는 그쪽 이름 까먹었네. 요트 뜨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젊은 여성이 실종돼서 실종 전단을 그대로 올렸어요. 사진 나오는 걸. 근데 이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안 내려갖고 또 2번 다 사자 명예훼손으로. 예, 이게 초상권이나 우리는 살아있을 때 썼지만 이 사람이 죽은 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죽으면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야. 유족들이 그걸 갖고 태클을 걸어요. 예, 무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장님 말씀대로 책임이 워터마크가 있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기 마스크 그거 초상권에 걸린 거예요. 예, 걸립니다. 우리 영상 기자가. 네. 그러니까 매체에서 1000개 매체가 올라오는데 그 기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우리가 그것만 들여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 기사는 1000개 매체에다 좀 퍼뜨려 달라. 그러면 알아서. 아직 제휴 다음 검색 제휴하시는 대표님이 계시면은 아까 이쪽 국장님께서 인터뷰 기사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서 인용해서 쓰면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만약에 검색 제휴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1년 전부터 기사를 업로드 시켜서 해야 되고 일반적인 보도 기사 쓰면 사실은 간편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인터뷰 기사나 특화된 뉴스 랭킹에서 거기서 들어 올라오는 기사 중에 특화된 기사만 잘 인용 보도해 주시면 오히려 그런 게 좀 그리고 도움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언론사는 대부분 광고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까 몇 분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참 그 기술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근데 자 보세요. 홍보실에 갔다 이거예요. 제가 그 언론계 그래도 한 47년 저가다 보니까 옛날에 기자 때 이렇게 뛰다 보니까 내가 한 500개 광고주는 지금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그래서 사장들이 이제 다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오뚜기를 갔다. 오뚜기 강구만 상무가 죽었지만 했었잖아요. 그러면 가서 얘기하세요. 뉴스랭크에 공마다 있는데 기사 거기다 올리면 1000개 매체가 본다. 그죠? 그럼 광고 내놔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매체만 눈다고 인정 안 하면 뉴스랭크 여기 공인마당에 올리면 기사가 확산이 된다. 우리 직원도 그렇게 해요. 회장님,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아까 제가 돈 버는 거 하나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방송을 원래 하다가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예능하고 쇼를 많이 했었는데 코바코라고 다 아실 겁니다. 예, 지상파들은 코바코 통해서 광고를 집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뉴스랭키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영업을 되게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글로벌 영업을 합니다. 해외 기업들 땡기고. 그래서 그런 매체들이 한국에 진출하고 싶은 외국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광고를 하는 업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가 다른 매체까지 저희 기사가 나가기 때문에 광고를 주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뉴스랭키에 있는 제휴사 중에서 그런 어떤 기업 성향에 맞는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코바코처럼 뉴스랭키가 그 역할을 하면 광고비가 일로 입금돼서 여기서 분산해 주는 거예요. 배정해 주는 형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광고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1,500개 다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역지 배제하고 경제지만 나오고 싶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셀렉트 해주는 역할을 뉴스랭키가 해준다면은 저희도 그 기업이나 해외 쪽에 있는 것들을 던져드리면 여기서 배분해 주시면 되거든요. 좋아요. 네, 이렇게. 광고 주세요. 예, 저희는 해외 거예요. 이제 해외 겁니다. 국내 게 없습니다. 예, 해외 겁니다. 광고 주세요. 해외 게 많이 오니까 저희는. 광고 대행사에도 코바코 같은 역할 하는 거죠. 코바코가 되는 거죠. 수수료 받으세요. 수수료 받는 거죠. 대행도 10% 먹는 거죠. 통과비. 원진홍처럼 통과비 받으시고. 사기업의 언론 진행자.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뉴스랭키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필리핀에 잘리비가 한국에 체인점을 내려고 광고를 때려. 그러면 이제 광고를 그 역할이 맞는 내가 그걸 지점을 제주도에 오픈하고 싶으면 제주도 매체가 좀 많이 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거를 뉴스랭키가 핸들링을 해줘야죠. 그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이번에 동성제약사를 제가 가져왔잖아요. 그 역할을 해준다고 하고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뉴스를 많이 좀 내주십사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이제 시범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걸 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또 경우의 수를 던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정말 좋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 있는 매체들이 1,500개가 다 영업을 가면요. 사기꾼 됩니다. 그렇죠. 팀을 만들어서 지정된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해서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다 단체로 가서 자 우리 뉴스랭키 광고 주세요. 안 줘요. 이거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그렇죠. 선수를 정해야죠. 뉴스랭키 자체는 지금은 제가 하고 있지만 이제 조직이 결성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꾸려서 가져가시는 거죠. 그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사조직을 만드시자는 거예요. 이왕 한 거 사설 언론진흥재단이 되자는 거죠. 우리 코바코가 되자는 거죠. 이왕 모인 김에. 영업해 보겠습니다. 그 전번에 사실은 이거 하려고 온 건데. 뉴스랭키 잖아요. 수익 구조의 다변화를
가져가려고 뭐 파워링크도 걸고 뭐 여러 가지는 저번에 우리 그 맑은 소프트에서 교육 받으신 분 있나요? 여기? 네, 그러시구나. 바로 맑은 소프트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맑은 소프트에서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솔루션을 다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맑은 소프트 저 평생교육 사이트도 있거든요. 우리가 최선이 만들었어요. 우리 여기 이 친구가 홈페이지까지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포털로 들어와서 우리 언론사들은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게 돼 있어요. 맑은 소프트는. 그러면 수익 구조 100은 전번에 물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저하고 맑은 소프트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했어요. 자, 우리 제휴사고 우리하고 맑은 소프트하고 몇 대 몇 수익 구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평생교육원 지금 졸업을 언제 하죠?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힘든 거 다 끝났고.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원을 저희가 설립을 해요. 금년도 말쯤에는 아마 설립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맑은 소프트를 거치지 않고 우리 제휴사들하고 이제 더 좋은 베네핏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구조예요. 맑은 소프트하고 관계가 그런 구조로 가는 건데 거기서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그게 돈이 될 것 같고, 회장님. 저희가 필리핀을 예를 들어 죄송한데 거기서 오래 살아갖고 필리핀의 교민신문이 처음에 1개가요 2개가 되고 3개가 됐는데, 재밌는 게 얘들이 뭘 만들었냐면 지들끼리 언론인협회를 만들었어요. 마닐라에서 세부에 있는 곳까지. 그래서 걔네들이 언론인협회 안에서 그 뭐 주간 마닐라부터 마닐라 서울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언론인협회를 돌아가면서 회장을 하는데 그게 광고 대행사예요. 즉 주간 마닐라의 다이렉트 광고를 못 안 받는 거예요. 그 언론인협회 통해서만 광고를 집행하니까, 만약에 주간 마닐라가 한 20만 원, 뭐 마닐라 서울이 20만 원이면은 그 언론인협회에다가 100만 원을 꽂으면 얘가 20만 원씩 준통하게 꽂아주는 그런 역할을 걔네가 하고 있어요. 필리핀은요. 그래서 그 언론인협회끼리 자기들끼리 뭐 대사관부터 다 장악을 하면서 조직력을 키우고 있고,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서는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재밌어요, 해보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회장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백성문화대학교라고 천안에 그 기독교인들 돈 많은 그 학교인데, 이 백성문화대학교에 그 2020년에 방송 영상학과라는 학과가 생겼어요. 제가 거기 강의를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장비가 웬만한 케이블 TV 방송국 장비입니다. 그래서 놀고 있길래 그 총장님 만나갖고 의논을 해서 방송국을 PP를 만들기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PP라는 게 이제 보도 채널로 가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충남도라든가 천안, 아산, 뭐 당진해갖고 얘네들이 그 교통방송에 돈을 써갖고 지금 교통방송 사업을 짓고 있어요. 아무도 안 보거든요. 듣지도 않고. 그래서 백석에 돈이 많으니까 있는 거 활용해서 방송국으로 PP로 만들면 저희 제휴사들이 영상 하시는 분들은 그 연결을 해갖고 하면은 하나의 방송국을 날로 먹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걸 들으면서 헤드헌터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CEO 헤드헌터. CEO도 취직시키고 하는 거.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거를 하려면 지금 영상 같은 게, 지금 영상이 지금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오프라인 지금도 하시는 분. 오프라인. 두 분 계시네. 지면 발행이요? 지면 발행, 오프라인 지면 발행. 저희 회사. 지면 발행 2개. 일간 지만 2개. 제가 지면 발행을 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6년 전에 지면 발행을 다 없앴거든요. 왜냐하면 참고들만 하세요. 지면 발행 하시는 여기 백사장도 지면 발행하다가 안 한 지가 한 3, 4년 되는데, 지면 발행하지 말라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붙들고 내가 아주 그냥 압력을 넣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 디자인 출신인데 그 옛날에 이제 공타서부터 뭐 그 사진 식자서부터 뭐 옛날에 우리 인사하면 하리꿈이다 뭐 일본 용어 많잖아요, 그죠? 그것부터 뭐
저 맥디자인에서부터 지금 인디자인까지 왔잖아요. 지금 인디자인으로 하죠 대부분. 그런데 오프라인을 하면은 뭐 디자인비 들어가죠, 집게 들어가죠, 인쇄비 들어가죠. 그다음에 디자이너 있어야 되죠.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가능한 오프라인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아주 특이한 경우 아니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요즘 왜 매체가 그럼 인터넷 매체가 늘어나느냐? 조금만 할 줄 알면 다 나가서 창업해. 왜? 그냥 광고 몇 개 가지고 1인 매체가 무지하게 많아요. 아마 여기도 우리 회원사 중에서 1인 2인 매체 많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언론도 앞으로 위기가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오인환이가 공보처장 할 때 저기 사이비 기자, 사이비 언론 고발센터까지 검찰에 생겼었잖아요. 그죠? 기억도 나실 거예요. 막 사이비 기자, 사이비 언론 잡아들였잖아요. 그죠? 살얼음판을 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광고 강요, 뭐 기사 사칭, 뭐 기자증,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받아먹고 팔아먹은 거 이런 것들 다 잡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시장이 언제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항상 대비하면서 미래 예측 경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이 알았어요. 또 좋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나무는 사이비야. 수분에 대한 제네레이션 갭이 젊은 친구들 하늘문화 축제인데 2번 사회봤어요. 아예 보지 않고 나는 모르는 관점 필리핀도 내가 연결해주고 언제나 내가 거기 필리핀하고 나를 거기 있는데 우리가 다들 이런 공공기관 다 같이 얘기하지만 그 뉴스 채널을 보는 사람은 홍보시라고 기자밖에 없다고. 현재가 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제가 기업을 다녀보면서 좀 느꼈던 건 뭐냐면 기업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냥 뉴스랭킹가 커졌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자기네도 어떤 기준 없이 가는데 그냥 회사의 방침이 네이버, 다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뉴스랭킹가 좀 더 커진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또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안하신 게 뭐냐면 기자를 구인할 수 있는 채널도 좀 만들어라. 뉴스랭킹 자체. 어차피 뉴스 전문이니까 되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까 뉴스코리아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똑같이 자기네는 홍보를 너무 하고 싶다. 너네가 홍보거리를 던져준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수수료 넣고 우리한테 이렇게 공동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또 제안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니즈들을 다 합한다고 하면 사단법인 조직하는데 충분한 그런 니즈가 될 거니까 같이 좀 협력해서 사단법인도 빨리 좀 추진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좀 주축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정말 하시고 내가 정말 이 조직을 제대로 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랑 또 뭔가 좀 만들어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1차 모임이니까 여기서 뭐 어떻게 조직을 꾸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하니까 그런 거 좀 강구하셔가지고 그럼 뭔가 좀 저희한테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 꼭 뉴스랭킹 공지 게시판을 좀 활용을 해주세요. 제휴사 게시판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시면 지금은 저희가 그냥 구두로 나누고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야 저희도 하나씩 반영할 수 있잖아요. 게시판을 꼭 좀 활용하셔서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마디씩만 조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같이 회원사들도 여기가 정말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곳이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테니까 좀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쯤은 거기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채널에다가 좀 같이 확산시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그리고 하나 건의. 네네. 그냥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인터넷 신문 운영하면서 이제 느낀 애로사항인데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독립형으로 구매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다음에 노출이 되는데 이걸 쉽게 옮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알아보면서 저도 이제 최근에 안 겁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기자들이 있고 뭐 하면은 주로 이제 보도자료를 뭐 이제 다듬어서 쓰거나 올리거나 아니면 수익처마다 보도자료 나오기 때문에 또 안 써줄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뭐 수익하고 또 연결을 그걸 또 체크하는 또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솔루션을 임대용으로 좀 많이 바꾸는데 그 임대용 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제 뭐 주로 큰 데가 NC소프트가 뭐 제일 가장 큰 것 같고 월 한 15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호스팅이나 서버 호스팅을
주는 거죠. 이 호스팅 비용을 받는 식으로 해서 임대도 하는 건데 어떤 데는 또 이제 또 알아본 데는 저렴한 데한 10만 원 정도고 그걸 쓰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쓰면은 솔루션은 이제 프로그램에도 되시니까 거기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오픈이 되면서 그걸 자동으로 몇만 원을 받고 또 보도자료를 자동으로 또 송출해주는 업체가 또 따로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럼 거기를 또 애용해서 쓰게 되면 그러면은 출입처마다 지정하는데 보도자료를 그냥 다 올려줘서 그럼 나는 집에 가서 받기만 하거나 아니 그대로 가거나 사진에 다 올려주니까 대부분 이제 뭐 지방 언론이나 아니면 뭐 큰데도 그렇게 쓰는 대로 그런 프로그램 소스를 쓰는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부담하는 입장에서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인데 그래서 저걸 바꿀까 말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고민인데 근데 마땅한 업체가 보면은 없어요. 마땅한 업체가 돌아다니면서 마땅한 업체가 없고 왜냐하면은 한번 옮기면은 포털 문제 때문에 자주 이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또 그 포털에서 연동되게끔 작업을 또 해줘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작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축적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아까 이제 여기 뉴스랭크에서 말씀하신 게 여기 프로그램도 있고 뭐 기본적인 그런 뭐 IT 그런 그 기술력을 가진 인재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거를 좀 사업을 해보시는 게 자본도 많이 안 들어가고 선계 업체는 홈페이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일종의 이제 호스팅 사업인데 그런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기사 공유 같은 것도 거기서 다 자동으로 송출을 해주고 내가 승인할 건가 말 건가만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동 프로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그럼 왜 몇만 원을 받고 그래 주냐? 그 돈이 수익이 아니라 아까 우리들이 말했던 그런 사업 모델을 거기서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뭐 광고를 받아서 할까 말까 이거를 그 업체들이 몇만 원 받고 해준 이유가 자기들이 그렇게 수주를 받아서 송출을 하고 몇 개 업체 송출한다는 그걸로 이제 광고를 받는 거예요. 개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그 개발 비용 별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 신문을 이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하고 있는데 몇 개 그거 하는 건 지금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안 하는데 아니 제 얘기는 예. 앤디소프트나 딘스나 그러니까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 솔루션 그 프로그램 그 뭐야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호스팅하고 관련한 업체에서 그게 공유가 되잖아요. 조금만 디자인만 바꾸는 건데 내가 기사를 올리면 저도 자동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포스팅을 열 수가 있으니까 하나 올리면 다른 인터넷 신문에 3-4개 같이 동시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계속 연결하는 거죠. 그게 어렵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단법인을 먼저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그런 사업을 하시면 금방 뭐 이게 자동으로 우리가 논의했던 거는 걱정할 필요 없이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고. 뉴스랭키가 언론사의 그러면은 인터넷 신문 1000개도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거고 그 수익 모델도 되고 영향력도 되고.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경북구매에서 올라온 이유는 얼마 전에 그 최진영 대표님하고 통화됐지만은 좀 신기술 같은 거 트렌드 뭐 이런 거에 좀 논의가 많이 나올 줄 알고 왔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솔직하게 이 자리를 평가하자면은 뭐 평가는 좀 묘한데 말이지만 뭐 각종 인터넷 신문 협회에서 논의하는 내용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아까 4차 산업혁명 전문가가 계시지만은 이제 구 레거시 미디어 접으러 가고 있고 인터넷 신문도 이제 접으러 가는 단계입니다. 사실 뭐 사람이 취재해서 기사 쓴다는 것도 이제 의미가 별로 무의미할 때도 많고요. 왜냐하면은 워낙 SNS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개인 유튜버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 매체보다 훨씬 영향이 크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이러한 추세에 지금 이런 논의가 사실 이게 경쟁력이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고 사실 뭐 아까 전에 또 인터넷 뭐 접을까 말까 하신 그 대표님도 있었지만은 뭔가 새로운 돌파구, 혁신적인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없지만은 그래서 기술력 쪽으로 자꾸 이제 물어보는 게 뉴스랭크에서 갖고 있는 보유 기술, 뭔가 특허를 등록했거나 이런 게 혹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그런 비전을 좀 기술력과 신문과의 어떤 접목점, 그리고 또 언론이기 때문에 또 저널리스트들인데 너무 또 수익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맞다고 봅니다, 사실. 언론을 오래 하신 대선배님이시지만, 예.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언론 역할도 그만큼 부각됐고, 새로 혁신적인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그 뉴스랭키를 만들면서 여기서 수익 사업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수익 사업. 그리고 인터넷 신문협회 만드는 것도 저하고는 그거 만들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왕 제휴사들끼리 해서 공유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언론 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개인 유튜브들 요즘 뭐 돈 되는 데 쫓아다녀요. 정치판 한번 가서 하면 몇만 명 들어와요. 그죠? 그러나 언론은 언론 기능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위치가 그렇다고 다 버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개개인의 어떤 성향, 개개인의 여기 발행인분들의 어떤 그런 포션, 어떤 그 바램 이런 걸로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포탈 네이버 같으면 내가 바위에 결합치기죠. 제가 종합포탈 못 만들어요. 돈이 얼마인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내 능력이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노력으로 끌어안고 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힘을 모아 드릴 거냐. 저 바라는 거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업도 사장들 다 줄 거예요. 벌써 지분 30%씩 다 줬어요. 그리고 제가 걸어서 못 나오면 50% 이상 넘겨서 사회 환원하고 갈 거예요. 제가 인터넷 신문협회도 장소만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밭대식 하고 해서 만드시면 돼요. 저 관여 안 해요. 아이고 뭐 단체를 옛날에 다 해봤어요. 라이언스 클럽 회장 하다못해 아파트 입자 대표 회장까지 다 해봤어요. 방위협회니 자유총연맹이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근데요 나이 먹고 보니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만들어 놓고 이제는 놀아야죠. 나이 70에 무슨 일을 해요. 놀아야죠. 골프 치고 놀아야죠. 그렇잖아요. 여기 골프 하시는 분 몇 분 되세요? 아니 손 들어 계세요. 그래도 끊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골프를 끊었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발기인 분들 한 30분 만들면은 거기서 우리 전체적으로 골프 모임도 만들고 제 골프 대회는 한 CEO들 190명 많고 1박 2일로 하이원하고 썬밸리에서 3년을 해봤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작게 하자고요. 너무 욕심부리지 마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신문에 기사 공유하기 하나 올려보세요. 그리고 바라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서 보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문사 도와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뉴스랭키 그냥 들어와서 국장이든 기사 올려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돼요. 서로가. 그럼 발전하잖아요. 근데 관심 안 가지시면 여러분들 100번 여기다 올리면 뭐 할 거예요? 그죠? 회원사가 2,000명이면 2,000개 이상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같이 관심 가져서 힘을 모으면 우리가 머리가 하나가 전체가 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가. 그 식으로 우리 지역 신문이든 작은 것들이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요. 힘을 모으면. 그래서 기사 공유하기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퍼다 나르고 서로가 퍼서 나르면 이슈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부터 출발하자 이거예요. 저는. 크게 욕심 안 부리고. 저도 한 말씀 것 자체에서는 사실 저는 이제 인터넷 신문 협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서 이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이러한 단체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좀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좀 한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에 오신 분이 광고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잘 받아들여서 수고스럽더라도 여기 우리 뉴스랭키에서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성신문 저분이 우리도 광고 주세요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한 역할을 하기에는 뉴스랭키가 좀 힘들겠죠. 여러 군데 기업체도 좀 홍보도 해야 되고 어떤 영업사원 그러한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반해서 수수료도 일정 부분은 이제 떼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이제 작게 하는 인터넷 신문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설 자리가 사실은 마땅치 않거든요. 아무리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뛰어봐야 진짜 남들이 볼 때는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또 이제 놓지 않고 이거 하고 있는 부분도 뭔가는 이제 좀 더 한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을 여기를 통해서
인터넷 신문협회도 구성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분대로 광고도 좀 여기서 받아서 예를 들어서 골고루 좀 뭐 지역별로도 좀 나눠주고 한다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거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떠한 이제 레크레이션도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찌들리는 세상에서 이제 살면서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잠시라도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뉴스랭크에서 수익 그거 바라고 하는 거 없어요. 저는요 소비자 경쟁 시어랭킹 뉴스하고 기업 뉴스 TV에서 돈 다 벌어요. 뉴스랭크에서 돈 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자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들 할 거예요. 저기 한상희 회장이 뉴스랭킹 포털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땅 꿍꿍이 속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시. 그렇게 해온 데가 많으니까. 근데 저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켜봐. 여기에 보면 제가 참고적으로 해서 우리 걸 뺏겨 먹으려고 제가 저 유럽에 가 있는데 만든 거예요. 우리 거하고 똑같이.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이 사람이 전화 잘못한 거예요. 우리 웹포트 내가 개발한 데다가 의뢰를 한 거야. 근데 우리 웹국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웹포지팅 우리 개발자가 알고 그쪽인지 알고 그쪽에서 의뢰를 해서 그래가지고 내 지적 소유권을 도용해서 그래가 중지시켰어요. 너 형사이권 시킬 거야. 내 기술 거기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한 6년 됐지? 7년 8년? 그런데 지금 두 칸 한 30개 매체 제휴해놓고 끝났어요. 이게 그렇게 제휴가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1000개 매체까지 이건 뉴스 전문 포털이라고 이치수가 하는 거예요. 아마 대한인터넷 신문협회 회원사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힘들었어요. 근데요, 제 전번에는 말씀드렸지만 각자 웹호스팅에서 개발하려면 돈이 들어요. 앤디소프트는 그냥 자동적으로 와요. 거기다 하는 거는. 근데 우리 또 개발하는 데를 개발자가 해야 되고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1000개 매체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쪽에는 안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디에서 예를 들어 쉽게 하면 거기는 안 되죠. 여기는 이거는 포털이 아니죠. 30개 매체 가지고 어떻게 그 검색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다가 제가 힘드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체는 판권 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판권 내가지고 하면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군데서 하다가 마른 데가 어디가 있지? 한 군데서 한 5-6개 매체 하다가 중지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어렵게 가입들 제휴해 주시고 해서 했으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왕 잘해서 좀 중심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들 감사하고 바쁘신데 너무 길면 또 지루하니까 기타 또 말씀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새 사장하고 전화를 또 해서 아이디어도 주세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몇 개 좀 지침을 주시면은 그냥 뭐 이쪽에 협력사끼리 뭐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건 사실은 너무 어려운 이런 라인을 두시면서 이렇게 하는 우리 게 좋지 않을까요? 부장이 뉴스레터나 메일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의견들을 물어볼 거 있으면 전달을 하도록 하려 하고 아까 그리고 저 상품 기사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기사로 쓰면 사실은 이제 써도 되겠지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포털에 이제 사실 제휴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거기 점수가 깎여가지고 사실은 그걸 쓸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이제 배너를 만들어가지고 다뤄달라고 하면 차라리 다는 게 낫지. 기사로 쓰는 것보다 기사를 썼을 경우 우리가 나중에 이제 포탈하고 제휴할 때 이제 넣으려면 거기서 좀 제일 검색 기간에는 사실 보도자료 지양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그리고 매체마다 배너 광고 우리 뉴스레터 배너 광고를 3가지 안을 보내드렸을 거예요. 근데 넣었다고 또 톡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그 공간이 있으면 조그맣게 하나씩 골라서 넣어주시면 서로가 도움이 되겠죠. 아까 동성제 그런 것도 차라리 배너로 달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낫다.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쌀 보내주신 거 괜찮아요? 네. 잘 먹었습니다. 좀 차근차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다음에 하이킹 대회
다음에 모임 때 발기인대 한번 예. 오늘이 발기인대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오늘은 50% 서울 경기 지역만이니까요. 이제 전국 그 세미나를 한번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호텔로 하든지 해가지고 그때는 뭐 300명이든 500명이든 좀 초청을 해서 여기에 다 못 오시더라도 1000개 매체면 그 중에서 뭐 3분의 2 정도만 오실 거 계산을 하고 300명 정도 룸을 호텔 같은 데 예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세미나 좀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전에 이제 뭐 발기인들은 한 30명 구성을 해야 되겠죠. 운영위원이 되든 그래서 회장도 가시적으로 만들고 그런 거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식적으로 인터넷 신문협회를 발족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우리는 사단법인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저도 사단법인을 안 만들어봐서 우리 최 사장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사단법인을 저희가 조직을 하게 되면 참여의사가 다들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서류는 완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 다들 하시겠습니까? 명단이 있어야 되니까. 네, 명단이 있어야 되니까. 되니까. 사단법인이. 아니 2명 이상이면 또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한 30명 정도는 되니까. 사단법인은 100명 그래요? 발기인대를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창립총회를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기대회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또 한 번 연락을 할 테니까 그때도 참여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기가 많이 들 텐데. 의자 좀 몇 개 갖고 키 작은 분은 안 하시고 아니 제가 사장님 아니면 그냥 팀장님 살아보니 한마디로 했잖아. 많이 오네요. 시간이 안 좋은데 사람이 좋아요. 사람들이 항상 안 만나요. 주시겠어요? 한 요것만 누르시면 돼요. 저는 배우제가 왜 주신 거 이거 중앙복귀가 두 번 누르면 중앙복귀가 돼요. 누르면 사진 찍히는 거거든요. 같이 들어와서 보시나요? 네, 코로나 때 들어왔어요. 요즘은 카메라도 큰 거 안 쓰고 저거 쓰면 되게 좋아요. 저희 좋습니다. 저희 좋아요. 여기 나중에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이킹 더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또 찍겠습니다. 왜 연예계 우리 하트에? 마지막. 됐어? 100만 장 좀 많이 찍어야 돼.